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월급엔 어떤 차를 타야 딱 맞을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득에 맞는 차 과연 어떻게 고르는 것이 좋을지 오늘 이 시간을 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는 어떤 소비도 그냥 소비 하나로 끝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어떤 걸 우리가 사게 되면 그것 때문에 파생 소비, 연쇄적인 소비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산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무언가를 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차인데 우리 사회초년생분들 차를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크게 3료라는 게 있어요. 3료. 차를 사면 안 써도 되는 세 가지 요금을 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행료. 그리고 과태료. 뭐 과태료는 뭐 과속이라든지 이거 범칙금을 안 내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차를 몰다 보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반드시 세 가지의 요금을 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육비라는 게 있습니다. 6가지 비용이 있어요. 자, 주유비, 당연히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주차비, 그 다음에 세차비, 수리비, 그 다음에 대리비. 대리비? 이건 뭐 나는 술 안 먹고 대리 안 부르면 되지 않냐 하는데 또 그게 마음처럼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혼자 가면 홀가분하게 갈 수 있는데 차를 가지고 가면 발렛비라는 걸 내죠. 자, 그러니까 이 6가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정말 많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금, 한 가지의 금을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금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금이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차를 살 때는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보유하고 있을 때는 주행세, 지방교육세, 교육세 뭐 이런 것들을 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했을 때 세금 이렇게 하나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천안의 아파트에서 그 자동 그 세차 있죠, 세차. 세차를 하던 것이 이제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크게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뭐 거의 300대 이상이 어떻게 보면 불에 그을리거나 피해를 입었는데 세간의 이목을 집중했던 것은 당시에 불탄 차 중에 100대가 벤츠였다라고 합니다. 뭐 다른 외제차를 더한다 그러면 훨씬 더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젠 지방의 아파트조차도 이제 수백 대씩 그 외제차가 서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자신이 타야 할 차보다 몇 단계 위의 차를 타는지 아십니까? 무려 3단계의 위의 차를 타요. 한 단계 위의 차를 타면 그거는 뭐 애교로 봐주겠는데 무려 3단계 위의 차를 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여러분들 차를 보면 그 사람의 무엇을 알 수 있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가장 많은 분들이 경제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사는 사람도 내가 이 정도 차를 타고 다니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를 보면 그 사람의 경제력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절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차를 가지고 경제력을 가늠하던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죠. 요즘은 뭐 워낙 차를 뭐 정말 소위 말하는 좀 세게 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를 아무리 좋은 걸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부유한지 부자인지 이런 걸 생각을 안 한다. 워낙 금융이 잘 발달돼 있고 리볼빙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결제할 때 딱 내면 오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리볼빙 서비스가 극히 제한적이고 다음 달에 거의 다 일시불로 결제를 해야 되는 카드다 보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쓴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차를 보면 그 사람의 경제력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허세 지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를 보면 그 사람의 허세,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차를 타면 허세 지수가 높다는 게 아니고, 좋은 차를 타더라도 그만큼 소득이 된다면 그건 허세가 아닌 거죠. 그런데 소득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본인의 경제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위의 단계를 차를 탄다? 그럼 그 사람의 허세 지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뭐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소득이 상위 20%인 신혼부부를 만났어요. 34세, 31세인데 결혼한 지 한 1년 남짓 됐는데 월 소득이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신혼부부 치고는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뭐 목표가 판교의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데,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 정도의 고소득이면은 앞으로 소득도 올라갈 수 있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차를 샀다는 겁니다. 무슨 차를 샀냐 봤더니 벤츠 E클래스를 샀다. 자, 이 벤츠 E클래스를 타면은 어떻게 승차감이 좋냐 그랬더니, 뭐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이 좋다. 하차감.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죠. 자, 얼마 들어가는가 봤더니 7,245만 원의 차량인데 일시금 1,000만 원 받고 뭐 세금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자동차 보험료, 그다음에 월 기름, 주유비 뭐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한 달에 이 차한테 들어가는 게 15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700만 원을 벌지만 사실은 이제 이 차를 삼으로써 월 소득이 550이 된 거죠. 자, 과연 판교로 이사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차를 7,200만 원짜리 차를 샀다. 7,245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얼마 쓴 겁니까? 7,245만 원 쓴 거라고요? 차는 말이죠. 10년간 차량 가액의 80% 정도가 감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년 탄다고 산 거겠죠. 그러면 내가 오늘 7,245만 원짜리 차량을 사겠다고 사인을 한 거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 7,245만 원의 80%를 써버리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차를 산 거예요. 그리고 유지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차량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차량 가액의 1%에서 1.5% 정도가 매월 유지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10년간 차량 가격의 120% 정도의 유지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7,500만 원짜리 차를 샀다라는 거는 앞으로 10년 동안 그 2배인 1억 5천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에 사인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5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5천만 원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간 1억을 쓰겠다라는 것에 사인을 한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차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생 소비 예술의 극치입니다. 차를 삼으로써 여행 가야죠, 놀러 가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3료, 6비, 1금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차의 그뿐만 아니라 파생적으로 들어가는 소비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차를 사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원칙을 꼭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 집 마련이 이전이라면 월 소득의 맥스 4개월치 되는 차 이상을 사면 안 됩니다. 이게 맥스입니다. 그러니까 맥스 안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야 한다라고 하면 최대치로 봤을 때 자신의 월 소득의 4개월치 정도 되는 차를 사야 된다. 왜 그러냐면 본인의 차량 유지비가 내 집 마련 이전인 분은 3에서 5%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려면은 요런 차를 사야 된다. 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월 소득의 맥스 7개월치 차량 이상을 사면 안 됩니다. 자, 이래야 내 소득의 5에서 7% 이상의 차량 유지비가 안 나가게 딱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기준에 맞춰서 차를 산다면 내 집 마련 이후를 한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월 소득 2천만 원 이상이다.
어떤 차를 타느냐? 아우, 월소득 2천이면 뭐 굉장한 거죠. 사실 이게 혼자 2천만 원 버는 분은 많지 않은데 요즘 그 맞벌이 많이 하시잖아요. 뭐 맞벌이 하다 보면 월소득 2천만 원 이상 버는 분이 꽤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를 타느냐? 지바겐 타도 돼요. 지바겐. 이 차가 뭐 옵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1억 한 2천이 훌쩍 넘어가는 차인데, 자, 지바겐 타도 됩니다. 그러니까 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맥스로 봤을 때 이 정도 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월소득이 그럼 1,500에서 2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차를 타면 되냐? 포르쉐 박스터 사도 됩니다. 포르쉐. 자, 근데 뭐 이걸 사실 이건 보통 세컨드 카로 부자들이 타지 이 두 명밖에 못 타니까. 근데 아무튼 뭐 차 가격으로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 소득이 1,000에서 1,500 미만이면 어떤 차를 타느냐? 벤츠 E클래스 타면 됩니다. 반드시 타라는 게 아니라 뭐 최대한 허용이 된다면 맥스 이 정도 타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월 소득 700에서 1,000 미만이면 어느 정도를 타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연봉 한 1억 조금 넘는 분들, 그런 분들이죠. 연봉 1억이 조금 넘는 분들. 자, 어느 정도 타면 되느냐? 제네시스 GV80 정도 타면 딱 맞습니다. 네, 이것도 뭐 안 타면 좋은데 뭐 굳이 탄다면 맥스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월 소득 500이면 어떤 차를 타야 되느냐? K5가 딱 적당하다. 자, 월 소득 400이면 어떤 차를 타야 되냐? 아반떼 정도가 딱 맞다. 자, 월 소득 300인데 어떤 차를 타야 되냐? 굳이 탄다면 레이 정도를 타면 딱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월 소득 300이 안 되는데 꼭 차를 사야 된다. 그럼 뭘 타야 되느냐? BMW를 타면 됩니다. 자, BMW 뭐의 약자죠? 버스, 메트로, 워크.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걸어다니. 차 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량 BMW를 사란 뜻이 아니라. 자, 300만 원 이하인데 차를 산다? 이거는 뭐 정말 죽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득에 걸맞는 차량을 타야 하는데 한 단계 정도 위에 차를 탄다라는 건 정말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3단계, 4단계 위에 차를 타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언젠가 우리는 소득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가 벌고 있는 이 소득 중에 일부는 나중에 우리가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자산이라는 건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계속 돈을 갖다 주는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이유 중에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다 인생의 미래를 다 포기해버리고 현재의 당장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본인보다 높은 차를 탄다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미친 짓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